안녕하세요. 구강내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젊은 여성분들의 옆머리 두통, 턱관절로 인한 두통과 편두통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여고생들, 그리고 20, 30대 직장 여성분들이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런 때에 이 옆머리에 대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통이 중등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에 MRI 검사를 받아보거나 뇌신경 검사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고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아서 약물을 복용하시는데요. 그래도 두통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턱관절로 인한 두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증상이 있는 쪽과 같은 쪽의 옆머리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두통을 의미합니다. 턱관절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두통이기 때문에 턱관절을 자극하는 행위인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거나 또는 이를 악물거나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동일한 두통이 재현되거나 측두근 이 앞부분을 압박했을 때 동일한 두통이 재현되고 있다면 이것은 턱관절로 인한 두통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편두통에 대한 진단 기준을 보면 4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편측성, 한쪽 면에서 발생하는 두통이고요. 박동성, 심장이 뛰는 것 같이 두근두근하는 그러한 느낌의 두통이고요.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두통이어야 하는데요. 중등도라 하면 이제 보통 경도, 중등도, 심도로 나뉘어지는데요. 0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겼을 때 5점 전후 약 4점에서 6점 정도의 강도를 중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걸음을 걷거나 계단을 걷거나 하는 업무에 집중할 때도 두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가 편두통으로 진단을 내리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가 두통 중에 동반되는 경우인 것이죠. 턱관절로 인한 두통의 경우에는 2가지 면에서 일치하는데요. 편측성, 한쪽 옆머리에서 발생하는 두통이고 중등도 이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진단 기준이 같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입을 벌리거나 이를 악물거나 할 때 두통이 발생하는 것, 턱관절증이 발생하는 저작근인 측두근을 압박했을 때 동일한 두통이 재현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편두통과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턱관절 질환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턱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주는 이러한 습관들을 찾아내서 줄여주는 것이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으로 턱관절 질환이 더 진행되었거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턱관절 안정화 장치를 사용해서 관절의 압력을 줄여주고요. 이때 보툴리눔 톡신 A, 보톡스 주사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측두근의 수축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두통이 1, 2주 내에 급격히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부분에 파괴나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턱관절 강 내에 직접적으로 조직재생 주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게 되죠.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개방 수술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데요.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2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심하게 악물거나 갈거나 관절에 압력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습관은 훈련으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턱관절로 인한 두통은 유전이라기보다는 습관입니다. 10대 후반의 여고생이었었는데요. 좌측 옆머리의 두통이 심해서 MRI 검사, 뇌신경 검사, 엑스레이 검사도 했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을 찾지 못했고요.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아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두통이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두통이 있는 쪽에 좌측 턱 또는 양쪽 턱에 뻐근함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잘 때 치아를 부딪히는 걸 어머니가 봤다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고요. 공부에 집중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거나 꾹 다물거나 또는 손톱을 깨문다거나 치아가 닿아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턱 근육이 좀 비대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혀의 양옆에 구강 점막 쪽에 치아에서 씹힌 교훈 자국이 있고 어금니와 송곳니 쪽에서 치아가 마모되어 있는 임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에서는 좌측 턱관절의 하악 과두에서 피질골과 하부 해면골이 침식되어 있는 퇴행성 골관절염의 소견이 보여지고 있었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턱관절로 인한 두통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 저작근 장애 진단명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보툴리눔 톡신
톡신 A 주사요법, 인지행동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 약물치료 외에 턱관절 안정화 장치를 수면 중에 장착하게 하고 좌측 턱관절 각 내에 골 손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직재생 유사요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주기적으로 장치를 조정하고 주사요법은 3회에서 5회 정도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CT 검사를 통해서 골 회복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두근의 보툴리눔 톡신 A 주사요법 일주일에서 2주 내에 50%에서 70% 정도 두통을 해결하고요.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면 두통의 약 80%에서 90%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연관통으로서 이 두통은 약 10%에서 20% 정도 남게 되는데요. 6개월 후에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